일부 연예인들과 특권층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 이미 우리 사회에도 걷잡을 수 없이 마약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날마다 터지는 마약 관련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전에 두 번이나 혐의를 받고 제대로 검사를 못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전과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인데 과거에 제보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박유천 씨입니다. 이미 구속이 된 황하나 씨와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황하나 씨가 자기가 잘 아는 연예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 그리고 잠자할 때 마약을 놓았다라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박유천 씨입니다. 그런데 박유천 씨는 결코 자신은 마약을 한 적이 없다. 상상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황하나 씨가 결별한 후에도 계속 협박을 해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도 다정했던 사이가 이제는 진실게임을 하는 그런 사이로 갈렸는데요. 먼저 관련된 영상 녹취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약 투약하셨던 건가요? 함께 투약하신 동료 연예인 있으신가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심경이? 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함께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과거에 투약하신 거에 대해서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먼저 서정욱 변호사에게 로버트 할리 하일 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혹시 기각될 것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통계가 예. 제가 통계를 적어놨는데요. 너무 제가 저번 방송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인다. 지금 현재 모든 마약 보면 평균 구속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하. 80%이 구속 기각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구속 뭡니까? 20% 중에도 예. 단순 흡입은 거의 없어요. 전부 이게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구속이 되는 거고 초범 중에 단순 흡입 가지고 이게 구속되는 율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근데 재범률은 5년 평균 한 67, 8% 돼요. 왜 처음에 걸려도 너무 이게 처벌 안 되니까 다음에 이게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범률이 한 70%에 육박하는 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할리는요 구속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약류 법에 보면 마약의 종류가 3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 이제 그 양귀비라든지 마약은 그거는 이제 중독성이 낮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대마가 있고, 예. 근데 향정신성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이분이 한 거는 가장 이게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종종 구속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중독성이 강한 거고 필로핀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분이 초범은 초범인데 과거에도 이게 바로 염색하거나 또 이게 제모를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검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전과보다 더 질이 안 좋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각된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정인남 교수, 구속영장 기각도 상당히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물론 뭐 이제 율사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죄를 시인한 경우에는 뭐 혐의를 인정하거나 또는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구속 수사를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예. 법원에서는 뭐 종종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이제 법률적 측면인데
과연 이게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걸 뭐 법률적으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자, 과거에도 2차례나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때는 또 증거 불충분. 뭐 이를테면 삭발하고 제모하고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한번 의혹을 제기받을 때는 외국에 또 출국을 해버렸어요. 예. 이런 어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뭐 제가 율사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죄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혐의의 중대성과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게 또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는 추락한 지 오래됐고 오히려 정부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엄벌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에 구속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좀 전에 뭐 서조국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솜방망이 처벌하는구나. 예. 마약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뭐 지금 어떤 청소년층이라든지 우리 어떤 연예계 뭐 특권층 또 뭐 기업인들 사이 재벌 3세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단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판결로 보여진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요.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 판결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마약 공급 책들에 대한 어떤 엄벌 의지랄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사회적으로 좀 환기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박유천 씨 문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황하나 씨와 연인 관계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가 권했다고 하고 박유천 씨는 나는 마약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은갑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이죠. 예. 황하나 씨가 직접 진술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뭐 이래나 저래나 본인이 이제 백척간도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어서 예. 굉장히 공세적인 적극적인 해명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어떤 진실 규명이라는 건 최고적 수사 결과를 좀 봐야지만 예. 누구 말의 진실인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수영 교수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나고 지목을 하고 나면 그게 사실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여론 재판이 들어가잖아요. 이 여론 재판이 들어가고 나면 본인이 어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미 온라인 상에서 처벌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별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유천 씨가 아마 그런 여론 재판을 좀 피하자는 선제적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 이제 이게 진실 게임이 양상을 가기 때문에 한 연예인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본인이 사실 이번에 만일 이 거짓말 논란까지 본인이 이제 덮어쓰게 된다면은 본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제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칼인데 그렇죠.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이 소나기부터 피하자는 생각이 많이 작용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본인이 정말 결백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드시나요? 저는 덫이라고 썼는데요. 덫. 지금 황하나가 놓은 덫에 박유천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하나 씨가 이 대마를 하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 전입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지금 벌써 3번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10년 전이라 그러면은 박유천 씨를 만나기 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는 박유천 씨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왜 그럼 박유천이라는 인물을 불렀을까? 근데 황하나가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본.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나를 그렇게 빠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예. 그리고 박유천 씨를 지목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사실 여물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맥락이나 배경으로 보면 황하나 씨가 경찰에 그러니까 체포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대병원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기보다 더 유명인을 이름을 부르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저는 전략에 가까운 일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황하나 씨가 이름을 불 경우에 박유천 씨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럼 결국 얼굴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상황은 황하나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박유천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본질이 지금 자꾸 흐려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혹시
마약 사범 변론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그 친구들 만나보면 어떤 점들이 가장 그 마약에 빠져 들어가게 된 동기였던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나 마약 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어울리는 집단이라든가 그 아니면은 약간 그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게 되면은 뭐 거기서 호기심에서 또는 유혹에서 아니면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다른 어떤 형사 사범과 달리 그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의뢰인 말은 100% 다 믿어야겠지만 의뢰인 말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꼭 유리한 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이번 같은 경우도 황원하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을 밀어서 아마 뭐 어떤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박유천 씨는 이제 본인이 무고하다고 그런 거고 어차피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어차피 입건됐기 때문에 뭐 강제 수사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거짓말을 하는 쪽은 그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좀 중하게 좀 처벌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제로도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은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구속을 한다든지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마약을 절대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엄벌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엄벌이 이게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교도소에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한테 좀 가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초범 같은 경우에 장기간 구금되지는 않습니다. 뭐 집행유예라거나 아니면 한 1년 미만으로 풀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법원에서 사법당국에서 그 치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냥 감옥에서 그냥 가둬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좀 보호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유통하는 이쪽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하는 공급책들 여기야말로 굉장히 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 범죄로 통해서 얻은 수익들 이걸 다 환수 몰수 조치를 하는 이런 쪽으로 더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일부 나라는 사형도 시키잖아요. 특히 이 공급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마약을 파는 쪽들 뭐 사형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주 법정에서 최고라 무고형들을 선고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겠죠. 혹시 재활치료 같은 것을 하면 성공률이 좀 어떻게 나옵니까? 궁금한데요. 사실 담배도 끊기 힘든 게 사실 사람이 일반인 심리거든요. 마약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끊기가 어렵고 아까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이야 무조건 가둬라, 무조건 뭐 징역 몇 년 해라 하겠지만은 나오면 또 이분은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도 뭐 이분들에 대한 치료 제도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처음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저는 이제 어제 그 박유천 기자회견 있잖아요. 상당히 그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본인이 결별 이후에 계속 협박을 당해왔다 했어요. 근데 이 협박이라는 게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으면 협박 당할 이유도 없고 협박 당하면 이게 바로 협박죄로 고소해버리죠. 우리 협박하는 사람 처벌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왜 이제까지 고소를 대응을 안 했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황하나 이분은 예를 들어 이제 박유천이 권유했다고 해도 별로 이게 그 형량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누가 권유하나? 그러나 이게 그 박유천 이분은 결사적으로 이게 부인해야 될 실익이 큰 거죠. 본인이 이게 마약하면 안 되니까. 따라서 이게 부인해야 될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말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박유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할 거고 또 이게 뭐 근데 두 명이 완전히 다를 때는 저는 거짓말 탐지기 있죠. 이게 증거 능력은 없어도 그래도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둘이 해보면 거의 99% 이상 맞아 떨어지거든요. 한 명은 진실 놓고 한 명은 거짓 놓으면 거의 맞단 말이에요. 이런 게 수사까지 필요하다 봐요. 지난번에 어떤 패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요즘 마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마약 김밥 이런 거. 하여튼 그렇게 친숙하게 쓰는 표현 자체도 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